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최은영입니다. 강남 불패 신화를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시장들 아파트들이요. 주택시장 불황기에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불황기에도 강한 아파트 비강남 지역이라든지 또 비재건축 중소형의 중소단지라도 특징을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불황기 속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비주류에 속하는 부동산 투자 키워드.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와 늘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파악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전화와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 부동산에 관한 정답,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이 온다고 또 하는데 눈이 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를 보기에는 임장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이제 시내 쪽 많이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눈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운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리더스 클럽,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해결하는 시간 도와드리면서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로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고동현 이사님께서 경매에 관한 얘기들, 정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또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등기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기에 뭐 또 소송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가등기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경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우선 그러면 가등기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한 예비 등기를 가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순위 보전은 뭐고 예비 등기는 뭐냐 하는 건데 이 부동산의 물건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나 이전 변경에 대해서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우리는 이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 실제 등기에는 모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주의를 하고 있고 등기의 목적은 공시의 목적입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주민등록을 갖고 있듯이 건물에도 이제 똑같은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 중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등기 말고 임시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이제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순위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을 하면 돈 빌려준 거에 대한 어떤 가등기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순위보전 등기라는 것은 매매 예약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순위보전 가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담보가등기는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데 순위보전 가등기가 이제 대단히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고 경매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것은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올라가 있다고 그래도 이 가등기가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등기로서의 밖에
아무 효력이 없이 가등기로 공시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문제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임시로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를 먼저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 가등기 해놓은 그 순위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가등기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본등기 시에는 처분 행위 중에 본등기와 권리저촉 시에 이 가등기 시부터 본등기 시까지 일체가 실효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냥 들으시기에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등기를 2015년 1월 달에 해놓고 이제 가등기를 해놨는데, 2016년 10월 달에 매매에 본등기를 했다고 그러면 2016년 10월 달에 이게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날짜로 이 매매가 된 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일어났던 것들은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죠. 경매를 받았더라도 내가 이 사이에서 경매를 2016년 11월 달에, 지금 12월 달에 경매를 받았는데, 이 경매에서 이 사람이 내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내 경매는 무효가 되고 내가 받은 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거고, 따라서 이 순위보전 가등기는 경매 시에 인수의 여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순위보전 가등기 중에서 순위보전 가등기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순위 순위보전 가등기입니다. 이 선순위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경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면 집행법원은 가등기의 신고를 요청을 합니다. 즉 담보가등기냐 순위보전 가등기냐 하는 것을 가등기 설정권자에게 집행법원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이걸 가르쳐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담보가등기는, 즉 돈을 빌려주거나 뭐 해가지고 세운 가등기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순위보전 가등기는 낙찰자의 인수 여지가 있거든요. 이 낙찰자의 인수 여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 순위보전 가등기를 후순위 순위보전 가등기는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후순위 순위보전 가등기라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건저당이 먼저 나오고 건저당이 선순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보전 가등기가 그 후순위로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후순위 가등기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경매에서는 다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선순위 순위보전 가등기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가 되고, 즉 내가 그 돈을 다 물어주든지 아니면은 내 경매 받은 거에 대해서 아예 무효 처리가 되는 그런 그동안의 수고가 다 날아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 되기 때문에, 이제 선순위 순위보전 가등기는 꼭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흔히 이게 이제 그럼 가등기도 무슨 소송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 한번 이제 경매에서의 소송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에서 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송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수물건의 경우에 조정어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대방의 무대응어로 무변론이나 판결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특수물건의 90%는 1년 전후로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혼동하지 마실 것은 이 가등기는 소송의 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나한테 이거에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가등기를 가지고 권리의 경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선순위 순위보증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순위 순위보증 가등기가 뭐냐? 경매 물건지에는 소유권, 이전, 금지, 가등기를 우리는 이 선순위 순위보증 가등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먼저 1번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예외가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 강의의 목적은 소멸 가능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다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들어가도 되는데 그 소멸 가능한 경우가 뭐냐? 선순위 순위보증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게 소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매매 예약의 경우 채척기간이 10년입니다. 채척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는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채척기간이라는 게 뭐냐 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채척기간은 그 권리가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이 선순위 순위보증 가등기는 효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것들은 이제 가능한데 문제는 이때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를 확인을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어떤 가등기에 대한 집행을 했느냐 서류상에만 남아 있느냐 아니면은 그 정말로 안 하고 10년이 지나갔느냐 하는 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10년이 그 행사를 안 했다면 이제 이 선순위 순위보증 가등기라도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괜찮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거는 꼭 소유권 이전 금지 가등기 같은 것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매주 고대건 이사님께서 경매에 관한 정보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가등기에 관해서 또 권리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팁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경매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실제로 낙찰에 성공했던 물건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성공 낙찰 물건 개요를 확인해 보시죠. 네, 용도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매각기일 2016년 12월 12일이었고요. 서울시 중랑구 명목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건물 면적은 62.8제곱미터로 약 19평, 토지는 37.2제곱미터였습니다. 감정가는 2억 1천만 원, 최저가는 8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낙찰가가 1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약 8억 6천으로, 8억 6천만 원으로 41%의 낙찰이 됐습니다. 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제가 실수로 잘못 전해드렸는데요. 네, 8억 6천이 아니라 8,600이었네요. 네, 최저가 낙찰가 41%로 거의 비슷합니다.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입찰 일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네, 분석해본 낙찰 물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표를 받고
8억 6천이 아니라 이제 8,600만 원이고요. 그 최저 가격이 8,601만 6천 원인데 낙찰 가격은 8,601만 6,001원입니다. 인원은 한 명이 들어왔었고, 이거를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앞에 요약표는 돼 있지만 지난 월요일 날 12월 12일 날 그 경매가 일어난 거고, 다세대 빌라고 대지권은 11평, 건물 면적은 19평인데 2억 1천의 감정 가격을 가졌지만 최저가는 8,600만 원인데 낙찰 가격은 8,601만 6,001원입니다. 그 한 분이 입찰을 하셔가지고 이제 됐는데, 이 아파트인데 왜 이게 이렇게 이제 많은 금액이 그 41%까지 떨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네 번을 유찰이 돼 가지고 41%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3차 때 어떤 분이 1억 5,100에 낙찰을 받으셨다가 미납을 했어요. 그 미납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이 물건에는 이제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이 세입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2010년 10월 22일인데 이 사람은 전입일이 2006년 7월 6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던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 사람이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기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억 2천 정도 가고 있습니다. 1억 2천 정도 가고 있는데, 즉 이분은 8,600만 원 최하 금액에 사시면서 1억 2천은 물어주더라도 지금 시세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상당히 잘 선택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 그 세입자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세입자고 제대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지 아니면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또는 뭐 가족이나 무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이 금액 내에서 그 감정 가격이나 시세의 범위 내에서 물어주더라도 크게 손해는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즉 잘한다는 게 괜찮은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월세 보증금이 적대든지 또는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든지 가족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대박이 나는 물건이고, 지금 시세대로 2007년도에 전세를 사셨기 때문에 지금 그때 전세 금액은 지금처럼 1억 2천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잘 들어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이익을 못 낼 수도 있지만 손해는 나지 않을 걸로 보는 그런 물건이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다세대 빌라,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로 최저가가 8,600, 근데 낙찰가도 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약 8,600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은 좀 크게 몇 가지로 좀 찝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또 중요한데요. 이 정도에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설령 그 정보를 알고 들어온다고 그래도 아까 8,601만 6천 원 이상을 쓰지 않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들어올 걸로 보고 예상을 하고 이런 정도 더 쓰신 건데, 저는 이게 경매 테크닉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즉
대박 나는 물건 이상으로 손해보지 않는 어떤 부분, 최소한 최저 가격에서 확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내가 확인해가지고 그 어떤 차액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경매의 스킬로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경매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보고 정보도 좀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네, 성공됐었던 낙찰 성공으로 이끌었던 물건을 보셨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성공 포인트가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관심 낙찰 물건은요. 용도가 농지입니다. 매각기일은 2016년 12월 8일이었고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내조리에 위치해 있는 농지였습니다. 건물 면적은 3,110.2제곱미터 940평형 정도 됐고요. 토지는 2,684제곱미터였습니다. 감정가는 약 4억 4천만 원대였고요. 최저가는 약 1억 5천, 그리고 낙찰가는 약 1억 8천이었습니다. 입찰 인원은 총 6명이었네요. 네, 두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볼 낙찰 물건은요. 농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농지도 이제 지금 소개드린 것처럼 8일 날 지난 8일 날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일어났던 거고 농지인데 감정 가격은 4억 4,390만 원인데 최저 가격이 그 네 번이 유찰돼 가지고 34%로 1억 5,200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물은 있지만 이 건물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이 토지가 811평에 3억 3,200이고요. 제시외 건물이 이제 비닐하우스가 돼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의 감정 가격은 한 1억 1,100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가격이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나와서 맨날 매일 이제 방송할 때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지의 감정 가격이 3억 3,200인데 이분은 그 가격을 2억 800만 원에 2억 즉 1,000만 원 이하의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 대비해서도 즉 토지가 3억 3천 정도 됐는데 2억 1천 정도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싸게 받았을 뿐더러 비닐하우스도 아까 보신 것처럼 1억 이상의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비닐로만 세운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된 비닐하우스를 이제 야채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1억 1천 정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즉 반값에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지 대비해 가지고 낙찰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도 한 30% 정도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셨던 농지, 네, 토지 대비 약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좀 성공적으로 네, 결과가 나왔던 물건인데요. 그럼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비닐하우스에는 채소를 재배하는데 저 농지를 사서 뭐 할 거냐 하시는데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데들은 그거를 세를 바꿔서 세를 살면서 채소를 가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약 사골세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세는 내는 그런 물건으로 시장 조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금주의 추천 물건입니다. 아파트가 되겠고요. 매각 기일은 2016년 12월 21일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로 건물 면적은 129.6제곱미터, 약 40평형 정도 될 것 같고요. 토지는 58제곱미터입니다.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 최저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네, 금주의 경매 추천 물건으로 아파트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로 좀 소개를 해주십니다.
좀 간략하게 더 어떤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네, 뭐 여기에도 그 금천구 독산동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있고 이제 그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39평이니까 우리 분양 면적으로는 한 52평, 뭐 3평 이 정도 되는 좀 큰 아파트고 이 15층 중에 8층이고 사용승인은 91년도에 된 좀 오래된 아파트로 보이는 그 아파트인데 이제 저는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좀 큰 평수고 지금 4억 5천이 되어 있는데도 4억 5천의 감정 가격이지만 1차 3억 6천이고 요즘 큰 평수들이 조금 그 인기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낙찰 가격이 평균적으로 93%에서 4% 정도 되는데 큰 평수들은 90% 전후로 90% 이하에서도 일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뒤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은행이 뭐 3억 9천에 건저당을 설정돼 있지만 전부 소멸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른 어떤 세입자가 있으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다만 하나는 그 우선 교통사항 잠깐 보시면 1호선 검정구청역이 뭐 500m 정도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나 조금 신경 쓰실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관리비가 2016년 6월서부터 10월까지 밀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지금 현재는 11월, 12월 것도 밀린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문제가 있는 쪽이고 나머지 문제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만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으로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요. 서류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관리비 부분에서 좀 미납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을 그럼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 아파트 소개해 주셨는데 추천 포인트 좀 몇 개 소개를 좀 더 해주실까요? 예, 뭐 그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지금 조금 11월 3일 날 그 부동산 대책 이후 조금 주춤한 상태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대한 경매는 치열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그 큰 평수들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특히 교통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 응찰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고등학 이사님과 경매 물건들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또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가 있는데요. 네, 장소, 시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한도빌딩 3층으로 방문해 주시고요.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서 많이 전화, 메시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가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연결을 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네, 남양주 평내동 신령 스카이브와 네, 별내동 별내리 슈빌 아파트를 경매 고려 중입니다. 네, 평수는
우위 저층이 뭐 비슷한데 네. 감정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네. 그래서 5년 정도 거주한다고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문의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실거주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네, 그리고 남양주에 보셨던 평내동의 아파트, 그리고 별내동의 아파트 경매로 지금 보고 계신데 뭐 층수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감정 가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고민이 되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평내동의 신명 스카이 뷰하고 별내의 니슈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요즘 뭐 인기 있는 그런 평수 30평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큰 평수인가 적은 평수신가? 아, 예, 저 34평입니다. 아, 34평이면 일반적인 평수고 예. 그 층은 몇 층 정도 되는? 예, 저층, 아, 저층인데요. 예. 저층이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34평 같으면 평내는 감정 가격이 한 2억 5, 6천 정도 가나요? 예, 예, 그 정도 갑니다. 별내는 아마 상당히 비쌀 거고 한 4억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문제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이 평내의 신명은 한 10년 정도, 1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별내의 니슈빌은 별내 지역이 그 개발되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뭐 한 이거는 2, 3년밖에 안 된 그런 정도의 아파트로 보이거든요. 예,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위치와 어떤 그런 쪽인데 두 개가 다 그렇게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즉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려면 결국 두 개가 다 경춘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별내는 뭐 별내역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쪽이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춘천이라고 보면 이 별내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한 세정거장인가 내정거장 뒤에 이제 평내 호평역이 있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이제 연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기차도 뭐 한 2, 30분 더 걸리는 거고 자가용으로 오더라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이제 이 평내가 별내보다는 더 걸리다 보니 이제 가격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군데 다 서울에서는 상당히 뭐 근접하고 그 생활하기에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상담하시는 분의 어떤 자금 사정에 맞춰 가지고 가는 쪽이 맞지 않나 싶고요. 큰 부분으로 본다면 별내는 대단지로서 이제 별내 지구에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전망은 좀 좋지만 이 1억 5천의 금액은 또 적은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맞춰서 어느 쪽을 결정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혹시 더 상담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김구친다 부동산 119 생방송을 통해서 전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샵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나요? 네, 3424-0718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샵 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내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475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농지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네, 자격 증명 발급에 관한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상담을 좀 도와주실까요, 이사님?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옛날에는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경매지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일주일 이내에 못 내면 그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아주 무서운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는 실제 그렇게 어려워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농지를 점점 FTA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절대 농지를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0평방 메타 이내, 즉 300평 이내의 농지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조건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떼줍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도 그 가서 간단한 서류를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거보다 넘는 크기가 넘어서는 것들도 그 가서 서류 작성을 하시면 이제 농지 그 취득 자격 증명원을 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부딪혀 보시면 전혀 문제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별도로 그 강의나 문의 주시면 강의장에 오시든지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문의 주셨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매일 오후 12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의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내년입니다.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사용 면적은 40.14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0.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그리고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로요. 총 6층 중에 6층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3억 500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1억 9,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2억 5,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7,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일단 제2롯데월드의 랜드마크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총층 123층, 높이 555m로 이제 마치 이제 도시 하나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이제 랜드마크 타워로요. 이제 쇼핑과 관광, 문화의 또 중심지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과는 또 매우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매머드급 이제 호재로는 황금 노선 9호선의 연장을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종합운동장역까지 2단계 개통이 되어져 있고요. 2018년 하반기에 이제 3단계 구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돼서 개통이 된다고 하면 본 매물과 약 이제 90m에서 100m 정도의 초역세권 1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세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활용도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이 위치한 이제 송파동은 이제 대형 호재들이 겹쳐져 있는 곳인데요. 앞서 설명한 제2롯데월드와 또 9호선 연장 개발 호재에는 주변 지가의 이제 상승을 견인하는 이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가 상승이 이제 요인이 많은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좀 월세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조금 소액으로 재테크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세한 또 입지 여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 9호선 3단계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도보로 1분 이제 예정될 것 같은데요. 9호선 3단계 개통은 이제 2018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 시 본 매물과는 90m에서 100m 초역세권으로 도보로 1분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9호선 개통 전에
이제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전 좀 빠르게 또 선점하셔서 재테크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본 매물 주변에는 이제 유명한 제1,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석촌 호수와 올림픽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문화, 또 쇼핑, 여가, 힐링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심 기능으로 균형 발전된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 장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으로요. 총 3개 동 58세대로 건축되는 이제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단지가 높을수록 어떤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주차 공간 또한 더 많은 양을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매물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굉장히 앞설 수밖에 없는 강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이제 투룸으로 2방과 거실 모두 남향으로 배치가 되고요. 구조적으로 넓어 보이고 또 활용성도 굉장히 높은 3베이 구조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6층으로 또 개방감까지 갖춘 매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송파동으로 이제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이겠습니다. 네. 또 이제 부동산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위치하고 도로 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보통 도로와 한 면만 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3면이 6m, 6m, 10m의 도로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9호선 이제 연장 개통이 되면 이제 도보 1분으로 초역세권의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과 조경 시설, 또 편의 및 보안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다른 이제 다세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또 지하 역시 이제 주차장으로 시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형이 다세대 주택이라서 그런지 지하 주차장까지 좀 공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매매가 3억 50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 전세 시 2억 5,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105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금액 약 1억 9,800만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7,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면적은 사용 면적 29.8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의 욕실 테라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입니다. 네, 2억 6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1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2억 원,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은요.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본 매물의 가장 큰 추천 포인트로 이제 15,000여 세대의 개포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대규모의 지금 재건축 사업인 개포주공 아파트가 지금 순차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목하셔야 할 점은 개포주공 아파트는 이제 대부분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입주하고 계신 임차인분들이나 주인분들께서도 이제 같은 평형대에 근접해 있는 평형대에 이제 이주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크다는 점인데요. 본 매물은 소형 아파트의 이제 평형대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 아파트 15,000여 세대 이주 수요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주택 부족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권이 발달한 곳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또 주택이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도곡동 역시 이제 강남대로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직장인들의 이제 주거 배후 지역과 또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의 혜택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확실시되는 위치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지 여건도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양재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이제 뱅뱅 사거리와 또 양재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있는 양재역은 또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의 유동이 또 많은 곳으로 어떤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또 적합한 매물이 되겠고요. 도곡동을 보시면 이제 강남구의 또 도심이면서 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 있겠는데요. 양재천은 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양재 시민의 숲과 도곡공원 역시 이제 산책을 즐기시거나 운동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학군을 조금 보시면요, 이제 언주초와 은성중, 은광고등학교 등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한 곳에 이제 모여져 있는데요. 본 매물과 걸어서 모두 이제 3분 안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블 역세권에 이어서 이제 학군까지도 풍부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권을 보시고 계십니다.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강남대로 이면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강남대로 인근은 굉장히 이제 상업지가 이제 두텁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되기 또 힘든 곳입니다. 뱅뱅 사거리와 양재역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토지 지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타 지역보다 탄력적으로 어떤 가치 상승이 조금 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소형 투룸의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소형 투룸으로 이제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 이제 좋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보통 요즘엔 이제 3룸에서도 이제 테라스를 보기 힘든데요. 본 매물은 이제 굉장히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본 건물 전체로 보신다면 테라스가 2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이제 2014년 11월에 완공이 되어진 매물입니다. 2년 된 매물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완공된 어떤 저렴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강남권에서 이제 본 매물과 좀 비슷한 면적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대 전후에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본 매물은 월세로 3천에 75만 원의 월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잔금과 동시에 월세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또 중요한 부분 가격, 투자 금액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75만 원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 약 1억 5천만 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6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팀장님께서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매물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지하철 9호선 신노현역 1번 출구 핸드빌딩 3층으로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원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요. 또 무료 세미나니까요.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은 알짜배기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나누면서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